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1등급 메이커 이하영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수험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27 학년도 수능 커리큘럼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몇몇의 우리 매달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학력평가나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여러분 학력평가나 모의평가 일정들 제가 체크해 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 알려드릴 거고, 거기에 따라 선생님의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보겠지만 저도 헷갈려요. 지금이 2025년도인데 여러분 공부를 2026년도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의 공부는 2027 학번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교재 쓰면서 매년 헷갈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한테 이제 뭐 그 알림장 같은데 제가 사인을 하고 날짜를 쓰는데요. 2025년도잖아? 근데 저 혼자 2027년도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27학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대부분의 많은 시험에는 앞에 2027 학년도라는 것이 붙어 있거나 2027 학년도 대비라는 것이 붙어 있고요. 여러분이 2026년도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현재 이 강의를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2025년도에 연말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이 2027 학년도 커리를 따라갈 건데 우리는 2026 년도에 치러야 될 시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학생과 재수생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재학생 기준으로 우리가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일정들을 선생님이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요. 우선은 3월 달에 우리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3월 달에 24일 화요일에 학력평가가 하나 있어요. 자, 이 학력평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치르는 것이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3월 달에 학력평가를 잘 치러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3월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 왜 그래요? 3월 점수가 보통 수능까지 갑니다. 왜? 모두 다 전력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한 20% 정도의 친구들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학생이 되면 돼? 바뀌는 20%, 좋게 바뀌는 20% 학생이 되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4월 달에는 시험이 없어요. 3월이 워낙 말일쯤에 거의 마지막 주쯤, 마지막 전주에 있기 때문에 4월 달엔 시험이 없고요. 5월 달에 우리가 또 학력평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5월 7일에 학력평가를 치르게 되고요. 얘는 목요일에 치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교육청 학력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3월 학력평가는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고 5월 달에는 따로 이걸 위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이 시험에 집중해서 문제를 좀 잘 풀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대망의 6월 달이 됩니다. 6월 달에는 4일에 목요일입니다.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치르는 모의평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 잘 쳐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수시원서를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6월 모의평가는 수능에서의 어떤 뭔가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 올해 시험 수능 이렇게 낼 거야 라는 것을 보통 알려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항들 또는 어떤 발문들이 수능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첫 번째 준비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월 달에 학력평가를 한 번 더 치르게 되는데요. 얘는 7월 8일에 우리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지나면 학력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얘는 수요일에 학력평가를 치르게 되고 인천광역시에서 출제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8월 달에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할 겁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9월 달에 또 무엇을 치르게 되는 거죠? 모의평가를 치르게 되고요. 자, 9월 시작하자마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정말 그 전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얘는 수요일에 치릅니다. 그래서
이 9월 모의평가가 이제 두 번째 기준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10월 달에 학력평가를 한 번 더 치르기는 하죠. 그래서 10월 20일에 학력평가를 한 번 더 치르고 얘는 화요일에 치르는 시험이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11월 달에 우리는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19일에 목요일에 수능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무조건 우리 이제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실은 뭐 숨 돌릴 틈도 없이 쭈루루 계속 시험이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6월, 9월 그리고 3월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나하나 기준점을 잡아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왜 3월 학력평가는 한 번 정도 보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3월 학력평가 시험을 잘 못 치잖아. 그러면 1년 내내 학생들이 기운이 빠져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3월 학력평가는 이왕이면 잘 치렀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3월 학력평가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월이랑 9월이랑 이제 11월을 목표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6월 달까지 끝내야 될 일이 있고 9월 달까지 끝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6월 모의평가 이전입니다. 자, 웬만하면 반드시 뭐가 끝나 있어야 돼? 수능 특강이 끝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선생님 전 버거워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출 분석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은 반드시 끝내주셔야 돼요. 하지만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양이 많거나 너무 힘들어요 라는 친구들은 한 7월이나 8월까지 기출 분석을 쭉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무슨 과목만 선택 과목을 이렇게 끌고 가면 돼. 그럼 그 전에 기출 분석은 공통 과목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 6월 모평 이전에 다 끝이 나고 6월 모평을 치르고 나면 여러분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러고 나면 9월 모의평가 이전에는 뭐가 모두 끝나 있어야 되냐면 수능 완성이 모두 끝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다양한 연습들을, 유형 연습들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이제 대수능 전까지는요, 무한 반복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수능 특강이랑 기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3월 이전에, 우리는 3월 학력평가 이전에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기본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기본 개념이라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는데 기본 개념만 가지고는 기출 분석이 힘들어요. 자,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봐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토대로 우리가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돼. 그거를 소위 요즘 얘기하는 실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틀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최근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3점짜리 문제마저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함께 등장을 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콱콱 잡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 많은 양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지. 자, 그래서 수능 이전에 우리가 기본 개념 이전에 한 번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개념 이전에 무조건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개념이 좀 약해요 라는 친구들은 굳이 그거를 많은 걸 언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실은 다른 건 모르겠고요. 평가원진에서 여러 번 우리가 뭐 평가원 검토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 문제들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분석하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평가원이나 학력평가 수능 문제 제일 먼저 해설 강의를 해요. EBS는 시험지 나오자마자 거의 생방송처럼 저희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기출문제나 아니면 평가원에서 어떤 발문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2027 학년도 커리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몽땅 다 선생님이 다 개편을 했고요. 이름은 전지적 평가원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딱 들어도 알겠지만 우리는 평가원 시점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전지적 평가원 시점에서 우리가 중학도형이나 고등학교 1학년 개념도 공부를 할 거고, 전지적 평가원 시점에서 기본 개념도 공부를 할 거고요. 전지적 평가원 시점에서 기출 분석할 거고, 실전 개념 공부할 거고, 그리고 엔제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공부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12월 이제 중순 정도가 되면 전평시에 전지적 평가원 시점에 입문편을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입문편은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뭐를 공부를 할 거냐면 중학도형, 그 다음에 고1 개념을 공부를 할 건데, 전적으로 누구 입장에서? 평가원 입장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막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된다, 평가원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함께 출제된다, 지수로그에서 중학도형이 어떻게 보인다, 삼각함수에서 정삼각형이 어떻게 보일 것이다, 뭐 수학2에서 함수가 어떻게 보일 것이다에 대한 얘기들을 선생님이 전평시 입문편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 강의는 그렇게 강의 양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수능장까지 계속 데리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이제 고난도 문항을 풀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개념을 공부를 할 때 왜 여기에서 또 다시 막힐 수 있어? 그럼 다시 돌아가세요. 그 부분 다시 보고 오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장 먼저 선생님이 12월에 먼저 오픈을 할 거고요. 자, 12월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2월까지는요. 뭐를 계속 연결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전지적 평가원 시점에서 입문편에서 연결해서 기본 개념편을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에서는요, 선생님 저는 수학을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저는 막 수학 포기하고 싶은데 이제 다시 힘내서 공부해 볼 거예요 라는 친구들, 가장 기본적인 수능에 나오는 개념부터 하나하나 철저하게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수학 1이랑 그리고 수학 2랑 그 다음에 확통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선생님 저는 미적분인데요. 그 친구들은 작년 강의인 미적분 에센스 강의를 기본 개념으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1이랑 수학 2랑 확통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 개념을 최대한 친절하게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고요. 3월 학력평가 이전에 선생님이 다 끝을 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동시에 뭐를 하나 더 진행을 하고 있냐면 기분업이라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여러분 2022학년도 예시문항부터 해서요. 2026학년도 대수능 문제까지는 모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기출을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분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 개념에서 배운 것들을 어느 정도는 기분업을 통해서 쭉쭉쭉쭉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고요. 기분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 교재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뭐 너무나도 다양하게 여러분 기출문제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기분업을 어디까지 끌고 가면 됩니까? 6월 모평까지 또는 7월 이나 8월까지 끌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최근부터 쭉 거꾸로 가셔도 되고요. 2022학년도 예시문항부터 다시 순서대로 오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2월에서부터 한 12월에서 2월, 3월 정도까지 오다 보면은요, 선생님이 적어도 한 6월 전까지는요, 무조건 뭐를 정리를 해 드릴 거냐면, 실전 개념을 최대한 완강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수학 1, 수학 2 확통만 선생님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실전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난도 3점짜리 중에도 어려운 게 있죠. 그리고 4점짜리. 그리고 저는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1등급 그리고 만점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까지 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문제들, 기출문제를 토대로 다양하게 다루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선생님이 수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비율관계 물론 기본 개념에서 알려드릴 거지만 얘네들 다 끊어 가르쳐 드릴 겁니다. 뭐 삼각함수가 있으면 삼각함수에서 극값이 존재하는 아이가 있고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있죠. 걔네들 다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볼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모아서 고난도 문항까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모의평가를 치를 겁니다.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면 우리는 이제 9월 모의평가까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N제를 통해서 유형별로 문제를 공부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얘도 역시나 수원수투 확통 문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이 N제 문제는요, 선생님이 지금 6월 모의평가를 다 반영해서 만들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이후에 교재와 그리고 강의가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사실은 이 N제는요, 선생님이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기는 해요. 문제는 워낙 제가 많이 갖고 있지만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뭐 하루에 10문항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총 뭐 한 300문항 정도를 풀어야 될지,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계속 회의를 통해서 다시 교재 만들고 여러분한테 작업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 이렇게 9월 이전에 N제가 모두 완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9월부터 우리가 11월까지는요, 11월이 뭐이기 때문에 수능이기 때문에 얘는 실전 모의고사로 우리가 이렇게 11월까지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역시도 여러분 수원수투 확통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쭉 연결을 해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분업 강의 같은 경우는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 이후에 바로바로 또 선생님이 분석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큰 틀에서 전평시 이번 커리큘럼이고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뭐 특강 형식으로라든지 아니면 교재 형식으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거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Q&A 통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우선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이랑 나랑 이렇게 잘 정리하면 충분히 내가 잘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1강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2027 학년도 수능 대비 커리큘럼 알려드렸고요. 저는요,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